자, 우리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오겠냐마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수투에서 많이 등장하는 기호죠. 저 의미가 뭐예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근데 얘는 정확하게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죠. 1번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는 가지만 2번 x가 a에 절대로 닿지는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이런 극한 연산 있잖아. 이런 연산도 우리 얘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거 시원하게 약분하죠. 그지? 약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절대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몇에 가까이 가지만 0에 가까이 가지만 절대로 0은 아닌 수이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리미트 기호의 의미인데 이것도 우리 이제 뒤에 딱지가 함께 들어갔고 알지 않습니까? 이 리미트의 의미는 결국 이 뒤에 있는 놈이 가까이 가는 목적지를 결과로 바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분의 1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우리 0으로 간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x분의 1이란 유리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살짝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0뿔일까요? 아니면 0일까요? 얘는 결국 그냥 0이다. 왜? 얘가 가까이 가는 목적지가 뭐예요? 이걸 외우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속상하구만. 0에 가까이 가고 있지. 0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근데 목적지가 뭐야? 0이지. 그러니까 이 리미트라는 필터를 취해주면 결국 목적지가 결과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진짜 0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틀리는 문제인 예컨대 그 2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좀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시고 풀어봅시다. 자, 결국은 저런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요거랑 요거를 찾으라는 문제죠.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근데 얘는 1로 가는 fx의 극한은 3이지. 근데 3보다 살짝 어떤 쪽에서 와?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전부 다 큰 쪽에서 오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위쪽 가로선을 이렇게 살짝 그으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리미트라는 필터가 취해졌지. 그럼 얘는 그냥 몇인 거야? 얘는 3인 거예요. 찐 3인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몇인 애를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3인 애를 찾아라 문제인 거지. 이 밑에 있는 선지들을 다 내가 페이크 쳐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라도 실수했으면 여기 있는 아마 답 중에 오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3으로 가는 극한은 1 있지. 여기 있지. 그리고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왜냐면 극한값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되지?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몇 개 있다? 3개 있다. 알파는 3입니다. 자, 얘 역시 어때요? 완전히 3이지. 딱 3이잖아. 그러니까 fx의 y값이 딱 몇을 지나는 점을 찾아라. 3을 지나는 점을 찾아라자. 잖아. 그럼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4개 있겠죠. 그래서 베타는 4입니다. 그래서 2개 곱해주시면 12가 나오죠. 뭔가 하나라도 살짝 삐끗했으면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이거는 정의를 확인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문제고, 이 다음 문제들은 직접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자, 넘어가서 자, 이거 내가 맨날 수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무한대에도 무한대끼리의 크기가 있다. 그래서 강한 무한대와 약한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0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0과 큰 0이 있죠. 그지? 근데 사실 수투의 입장에서 0의 차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미적분으로 가면 좀 중요해지는데, 근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다항식이 있어. 그러면 다항식 중에서 무한대가 제일 센 애는 당연히 차수가 어떤 애예요? 차수가 큰 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분의 4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4 이런 애가 있잖아.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는 패턴이 있다라고 치면 결국은 분모 분자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애는 누구야? 최고차항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계산해 주시면 4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 분자의 각각 영향력이 제일 큰 항인 차수가 제일 큰 항을 제외하고는 그냥 소거해도 뭐 값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정석적인 풀이법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법이겠죠. 자, 0으로 가는 극한도 사실은 똑같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0 중에 제일 작은 0이 누구야? 제일 작은 0은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치? 이 중에서 제일 작은 0은 얘지.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0만 유의미한 거 아닌가? 왜냐면 얘는 얘네들에 비해서 엄청 작은 0이기 때문에 극한 계산에서 어차피 무시되는 그런 구조인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큰 0을 제외하고 날려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실제 계산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 사실 x 약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나 별 차이가 없죠.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이미지로 기억을 해두면 좋다.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7개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9번, 10번인 것 같습니다. 원래 8번 같은 경우도 제가 중요하게 다뤘었던 문제인데 사실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문제는 내신할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이 본 패턴이라 이거는 뭐 나중에 숙제하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번 한번 봅시다. 작년 9번에 나왔던 문제이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리미트 조건을 보면은 분모 막 뭐 하고 싶다? fx로 묶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좀 묶어주시면 자,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의 A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얘가 존재하지 않을 걸로 의심되는 순간을 찾아야지. 분모가 몇일 때?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얘가 0인 점이 또는 얘가 0인 점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애초에 0 되는 애가 없지. 그러니까 요놈이 요놈이 0 되는 애만 없으면 무조건 되겠네. 그럼 분모 0 되는 점이 아예 없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시면 이게 0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무등식을 만족시켜주면 되니까 K의 제곱 빼기 4K 빼기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다가 나오죠. 그럼 마일부터 5까지니까 7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3번을 체크하면 이제 틀리죠. 그치? 왜냐면 분모 0 되는 애가 없어야만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 있더라도 누구만 있으면 0만 있으면 그러면 이걸로 커버되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요놈이 혹시 무슨 중근이 가능하냐? 0중근이 가능하냐?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K가 몇이면? K가 6이면 이게
딱 x제곱만 남잖아. 그러니까 약분되니까 이 경우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6인 경우도 추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8개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겠죠. 이거는 생각하기 너무 어렵냐 쉽냐 이거는 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뻔하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 뭔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 작년 9번인데 이거 은근히 3번이라고 해서 틀린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뻔하다, 고려할 걸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풀 때. 자, 그 다음 10번 이거는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네.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ab가 정수라 그랬고 f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밑에 조건은 결국 이 극한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일단 1번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걸로 의심되는 순간을 찾는다. 얘가 몇이 될 때? 0이 될 때. 그런 순간이 아예 없으면 땡큐. 만약에 있으면 얘도 몇이 되게 0이 되게 해서 잘 커버 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fx는 몇 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0이 되는 애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지? 그런 지점에서 분자도 몇이 되게 해야 돼? 0이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요약하자면 fp가 만약에 0이라면 f 2p 플러스 1도 몇이어야 된다. 이게 0이라면 f 2p 플러스 1도 0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f 2p 플러스 1이 0이면 x가 분모가 또 2p 플러스 1일 때 몇이니까 0이잖아. 그럼 뭐야? 분모가 0 되는 애가 또 생겼으니까 분자도 또 어떻게 돼야 돼? 여기 2p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f 4p 플러스 3도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이러고 끝나면 좋겠지만 또 어때요? 이게 0이 됐지. 그럼 그 다음 사이클도 또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런데 f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0 되는 애가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요. 최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다시 사이클이 이쪽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애초에 사이클이 안 돌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죠. 얘와 얘가 어때서? 얘랑 얘랑 똑같아서 얘 0되게 하는 지점과 얘 0되게 하는 지점이 어때 버리면? 똑같아 버리면 그냥 바로 사이클이 멈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지. 그게 아니라면 두 개 사이클을 돈다, 3개 사이클을 돈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p와 2p 플러스 1이 똑같아지는 p를 생각해보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f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만 0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f-1이 0인데 그러면 얘 f-1이 또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미 f-1이 0이지. 땡큐죠. 그 다음 분모 0 되는 애가 더 이상 없으면 되겠다. 이게 아마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후로 그 이후 내가 풀이를 진행한 다음에 해석해 봐야 될 것은 그걸 제외하면 왜 안 되느냐, 사이클이 돌면 왜 안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근데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1로 왔어. 어쩔 수 없이 p가 마일이 아니라서 여기서 1로 왔어. 근데 얘가 얘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만 사이클이 도는 경우잖아. 근데 얘랑 쟤랑 갖다 삭세하면 p가 몇 나와요? 마일 나와요. 어차피 p가 마일이어야 되네. 당연히 그 다음 사이클도 뭐야? f 8p 더하기 7이죠. 얘가 여기다 했을 때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면 또 어차피 p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사이클이 돌기 위한 p도 뭐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여기 y는 2x 더하기 1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y는 x가 있고 y는 2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p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을 넣잖아. 내가 p를 여기 넣었어. 그럼 나오는 y 값이 이거야. 그럼 걔를 다시 넣으면 무조건 그 다음 y 값은 어때죠? 커지지. 그러니까 마이를 제외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 y값이 계속 업돼지고 커지고요. 만약에 마일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넣잖아. 그럼 얘 y값, 그 다음은 얘 y값 이런 식으로 계속 어때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마일을 제외한 모든 그 값을 넣으면은 그 값이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는 형태로만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상황이 뭐밖에 없다. p가 마이너스 1일 때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fx가 유일하게 몽환을 인수로 갖는다. x 더하기 1만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은 저기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다. 뭐 이렇게 식 세워줘서 a, b를 한 문자로 통일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지? 어차피 별표도 오음수겠어. 정수겠죠? 별표도 정수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되는 애가 더 이상은 어때야 돼? 얘가 0되는 애가 더 이상은 없어야지. 물론 하나 더 있긴 해. x 더하기 1의 제곱이어도 되죠. 그치? 근데 그럴 일은 없지. 다인 거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0되는 애가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f1의 무슨 값을 구하랬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f1의 최대값은 별이 어떨수록? 클수록이죠. 근데 얘가 4면 중근이지 5부터는 근이 있지 3이면 근 없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별이 3일 때 이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8이니까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별표를 추론해 주시면 되죠. 네, 한 번에 처리한 거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주제 3번이 이제 작년 풀이에 없었던 내용인데 내가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작년 풀이에 없었다 뿐이지 문제들을 풀거나 해석할 때 좀 많이 보여줬던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아갖고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묶어놨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 자체를 부호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겠다. 약간 이런 얘기인 건데 예를 들어서 자,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놈이 뭐 한다는 거야? 무언가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거 좀 중요하죠. 요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잘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별표가 0일 수 있죠. 그지? 자, 근데 2번 별표가 0이 아닐 수 있나요?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극한 구조는 결국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당연히 0 뿌릴 때와 0 마일 때를 나눠 갖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0이면 0, 분모가 0이니까 수렴하려면 당연히 분자도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F0이 0인 거는 작용하죠, 이거는. 그지? 근데 만약에 0불로 가는 극한을 취했다고 생각해보면 분모는 부호가 뭐예요? 당연히 0불은 0에 가까이 가지만 0은 아닌 수잖아. 그러니까 분모의 부호는 0에 가까운 플러스지. 맞아? 근데 분자는 언제나 뭐야? 플러스지. 당연 계산 결과물이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결국 절대값 풀리고 약분했을 때 전체적인 부호만 관찰하면 플러스 힘이 작용하잖아. 근데 만약에 0 마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지. 그런데 얘는 절대값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플러스잖아. 그럼 당연히 처리하고 남았을 때 부호는 뭐겠어?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같아질 수 있나요? 그런 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결론적으로 얘는 뭐여야 돼요? 얘가 수렴한다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다항함수면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진다.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역시 똑같은 논리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극한의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평가원 문제와 이런 예시문항 같은 데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
주제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등장했던 건 이 11번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도 꼭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요새는 평가원에 나오는 문제들도 과거에 교육청에서 출제됐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갖다 쓰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11번부터 보면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가조건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1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얘가 무언가로 존재. 그러면은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네. 그래서 f0이 몇이다? 1이다만 가지고 조건 나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사실은 x가 0으로 가면 0뿔 0마일 때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근데 얘는 부호가 항상 일관돼. 그 계산 결과물이 어때야 돼? 일관돼야 돼. 그러려면 몇으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곧 뭐를 인수로 갖는다? x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중간 많은 과정들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이걸 정석대로 본다면 당연히 f0이 1이니까 이렇게 넣고 여기 넣어서 날리고 x 묶고 막 이제 0보다 클 때 작을 때 쌩 난리를 쳐야죠. 그지? 근데 사실 부호 관점으로 결국 극한도 부호가 존재하는 애니까 그럼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지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후에 조건 나에 있는 부등식의 fx에 얘 구한 fx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죠.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x제곱 묶이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차피 x제곱은 몇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얘가 몇 이상이면 돼? 0 이상이면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P의 범위가 마사에서 4사이인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F5의 최대값이죠. F5는 25 가로 열고 5-P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P가 최소일수록 전체가 최대겠다. 그래서 마사 넣어주면은 225, 226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유형 1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 고3 그 화목토 반 친구들한테 이제 풀어봐 하고 나도 풀었거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진짜 정확히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답을 내고 아마도 이게 답일 건데 논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재수생과 현역의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재수생이랑 이런 류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직관적으로 답이 이 상황이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 그래서 A랑 K가 거의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역들은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볼 건데,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fx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gx는 얘를 뭐 했어? 오른 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평행 이동한 다음에 이 변화식을 만족시키게끔 hx를 설정을 하라는 얘기인 건데, 일단 그 gx에 대해서 연속함수인 hx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h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 h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hx는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hx는 절대값 x 빼기 k분의 절대값 gx 빼기 gk 이렇게 되어 있죠. 단 이건 x가 뭐가 아닐 때 k와 k가 아닐 때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x가 k랑 k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식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건 나누는 과정 내에서 얘가 몇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x가 k일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k일 때는 무언가 다른 함수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조건과 연결돼서 가 조건과 연결돼서 연속이려면 별표랑 하트가 뭐여야 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혹시 느껴지시나요? 별표랑 하트가 뭔지? 자, 연속이잖아. 요 다음에 내가 연속 카테고리에 정리를 해놨는데, 연속 조건은 결국은 함수값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얘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함수값을 구할 수 없는 식이 나왔어. 그러면 연속이라는 조건은 결국 무슨 값과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리미트 x를 k로 보냈을 때랑 막 k로 보냈을 때 그 값이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다시 별이랑 하트가 뭐일 것 같아요? 0일 것 같지 않나요? 이 식의 구조는 사실 아까랑 똑같은데. 자, 지금 k가 양수라 그랬지. 그럼 이렇게 되지. x가 막 k로 갈 때는 이렇게 되지. 맞아? 이게 모든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요약돼야 되는 건데, 이 그래프의 특징 하나만 맞아봅시다. x는 1의 대체인 거고요. 맞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근데 x가 k로 가면 얘 0으로 가는 건 오케이. 근데 x가 막 k로 가면 뭐야? 이건 0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 그지? 0으로 가려면 이게 뭐여야 돼요? 막 k랑 같아야 되지. 그럼 gk랑 g 막 k랑 같다는 얘기는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무슨 함수면 될 것 같아요? O 함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gx를 적절하게 어디로 평행 이동시키면 될 것 같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더 뒷받침하는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더 뒷받침하는 근거는 x가 k로 갈 때 이동 극한 있잖아. 이제 보이죠? 몇으로 가야 돼 이거? 0으로 가야 돼. 왜냐면 k뿔 k만 할 때 얘 부호가 어떠니까? 다르잖아. 그럼에도 얘는 부호가 절대값 붙어 있어서 어떠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도 같은 입장 아니야?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gk랑 gmak랑 같기만 한 거는 대칭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은 kmak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똑같아지잖아.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얘는 극한값이 몇이다까지 사용을 해야 돼. 0이다까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미분계수가 0인 두 지점이 뭐랑 뭐여야 되는 거야? k랑 막 k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두 지점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k가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막 k가 돼야 문제의 조건을 딱 만족시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저 그래프는 여기가 몇이 됐고 0이 됐고 여기가 몇이 됐고 1이 됐고 혹시 비율 기억나시나요? 1대 루트 2예요. 그럼 바로 그냥 k가 루트 2분의 1이 나오면서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면 당연히 이거 미분해서 몇이다? 0이다 해갖고 0 제외한 나머지 애들 찾아주셔야지. 이 비밀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도할 한 그 다음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할 때 엄청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조연아, 이번 설명이 우리 그 고3 내내 비율관계를 설명하는 넓이 공식이랑 마지막 설명이 될 거거든. 요 이후로는 개념 설명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완벽하게 마스터해놔야 돼. 알겠지? 사실 내신 때 이미 마스터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미 안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근데 봐봐, 너무 뻔하지 않았나요? 아니 너무 뻔했어. 그냥 왼쪽으로 한 칸이고 K와 K면 딱 되겠는데 이게 그냥 그 뭔가 이런 과정들이 없어도 사실 너무 이게 뻔한 구조여서 그냥 일단 답을 쓰고 답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꽤 진행됐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바로 나온 건 아니어갖고 언제 나왔더라? 한 5월인가? 고3 생활을 그래도 조금 보냈었대였는데 그래도 좀 버벅이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로 재수생들이나 수학 좀 치는 친구들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봐. 저 수민이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왜 재수해서 저기 간 친구 있잖아.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 친구도 1분 안에 답을 낼 거야. 아마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3 될 때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셔야 수능을 볼 때는 수능을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다. 이건 뭐 미적학통 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나올 거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좋은 문제기는 한데, 자, 우리 넘어가서 도형 볼 건데, 이거 도형 있는 내용들은 그냥 수원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2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형극한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기 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막 삼각형이 이렇게 뿅 생겼어. 그래서 얘 넓이를 fx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이 뿅 생겼어. 이 넓이를 gx라 하자.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든 x관계식으로 보낸 다음에 극한을 취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통 나오잖아. 근데 이 도형들이 되게 이쁠 수 있는데 좀 애매하게 못생긴 거야. 예를 들어 이게 fx고 이게 gx래. 이렇게. 그런데 이 상태에서 fx 빼기 gx를 뭐 x 모시기로 나누는 극한을 취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차로 주어져 있거나 합으로 주어져 있거나 비로 주어져 있잖아. 나누기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항상 이놈을 한 방에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얘를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공통부분 S 잡고 하는 거지. 이것도 우리 수투할 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뭐 한다? 뺀다의 형태로 가는 게 훨씬 계산상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오케이? 만약에 B를 구하래요. 그럼 이 삼각형 뭔데? 닮음인데, 그러니까 길이 B의 뭐가 넓이 B야? 제곱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구하라고 한다면 맞죠? 만약에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빼기 얘 몇 배?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합, 차, B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항상 그 값들을 직접적으로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내용 이것도 좀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애를 구하라고 한번 문제에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만약에 얘하고 얘가 4로 가고 막 5로 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지?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몇으로 가고 1로 가고 얘가 마이로 가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갖고 계산하라는 문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럼 비슷하게 리미트 x가 어쪽으로 가는데 얘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얘가 5로 가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 관계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몇으로 가는 식으로? 0으로 가는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0으로 가는 성분을 뭐 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 대입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보통은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이 fx를 구하는 와중에 이런 식이 있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fx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실수는 아니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표현을 딱 했네. 그럼 내가 지금 x 빼기를 나눴지. x 빼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뭘 나눈 거야? 0을 나눈 거지. 0을 나눴다는 얘기는 이런 부정형으로 그러니까 이 극한식이 부정형이 되도록 하는 분모 분자 0으로 가는 성분을 이미 뭐 해버린 거죠? 이미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연산을 하기 전에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이게 저 1로 가는 극한이랑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지. 내 도형 문제를 풀고 있어. 식을 세우고 있어. 근데 약분하고 뭐하고 처리했는데 x가 1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x 빼기 1을 약분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얘를 제조할 것 같은 성분들을 만약에 약분시켰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1을 대입하고 계산해도 상관없다. 결국 결과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예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드러났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뭐를 보시면 되냐, 일단 유형 17번과 19번이 대표적으로 지금 한 내용들을 유지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 난이도가 갈리는 문제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 낼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뭐 극한 도형 문제를 내겠냐마는, 그래도 혹시 저런 15번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문제였거든. 15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17번 한번 봅시다. 지금 원이 있고요. 전피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를 그었어. 근데 P 좌표가 t, t의 제곱 빼기 4라고 얘기를 했고,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그래서 OAB의 넓이를 ST, 이 넓이를 ST라고 하고, PBA, 이 넓이를 TT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극한은 두 개죠.
t 4승 빼기 그리고 t 빼기 자, 이 두 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극한 두 개 다 사실은 ST와 TT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의 뭐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B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T와 TT를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겠지. 근데 ST랑 TT는 뭐 B 구하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외부에서 근 접선이니까 외부의 점에서 근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ST는 이 넓이의 몇 배야? 2배죠. TT는 이 넓이의 2배죠. 결국은 뭐야? ST와 TT의 비율은 그냥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의 비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근데 이거 원과 접선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뭔데? 닮음인데? 그럼 넓이 B는 길이 B의 뭐니까? 제곱이니까 같은 그 닮은 B에 해당하는 길이들만 잘 찾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 몇인 거 알고 있어요? 2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작은 삼각형의 빗변이잖아.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뭐만 찾으면 끝? 빗변만 찾으면 끝이죠. 그런데 이게 2고 얘는 OP니까 두 점 사이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OP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 거의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ST분의 TT는 저 길이 비율의 뭐니까? 제곱이니까 4분의 OP 길이의 제곱 빼기 4로 그냥 바로 처리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OP는 두 점 사이와의 거리 이용해서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이후에 계산은 생략할게요. 결국 핵심은 이 문제도 B를 찾으면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 19번도 한번 봅시다. 19번 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선 L이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다 뭐한대? 이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각형 이등분하려면 여기 센터 지나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딱히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넓이를 구해서 전체 넓이의 몇이 되게? 절반이 되게 처리해 줄 필요가 있죠.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하면 t지.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가 뭐여야 돼? 2분의 t여야 돼요. 그지? 근데 지금 이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 이 파란 선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직선 L의 y절편을 뭐라고 하지? FT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가 0,FT인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2-FT고 맞나요? 따라서 높이가 2-FT분의 T여야 곱하고 2분의 1 했을 때 어떻게 돼? 2분의 T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직선 L과 이 직선 두 놈은 지나는 직선의 교점 XF가 뭐다? 2-FT분의 T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봅시다. 근데 단 리미트 t가 몇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ft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직선 L은 1,1이랑 0,ft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ft 빼기 1이고
y절편이 ft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고 y절편이 2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죠. 자, 이 두 개 연립해서 같다 라고 풀면 그때 x가 뭐인 거야? 2마 ft분의 t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마 ft분의 t를 넣어서 같다고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좌변식은 마이너스 t분의 2 곱하기 2마 ft분의 t가 되죠. 우변식은 ft 빼기 1 곱하기 2마 ft분의 t 더하기 ft가 되죠. 맞나요? 이제 얘를 어떻게든 정리해서 ft가 뭐다 라고 식을 세우고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단 약분이 되죠. 자, 이 약분되는 순간을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지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약분되고 이제 2마 f 곱해갖고 정리해볼까가 아니라 잠깐 t가 몇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데 그거 혹시 부정형을 만드는 애를 제거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t가 약분됐다는 얘기는 이 ft의 부정형 중에서 tt가 약분된 그런 구조인 거라고 사실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 그냥 t의 몇을 넣고 0을 미리 넣고 대입해서 계산해도 결과값이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여기 t에 0을 넣으면 이만큼 덩어리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리미트 ft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을 알파라고 만약에 놓으면은 결국 이 관계식은 2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2는 이게 통째로 날아가고 알파다. 뭐가 빠졌는데? 안 빠졌나? 안 빠졌. 더하기. 여기 더하기 2가 빠졌지. 이제 이렇게 2 더하기 뭔가 식이 좀 이상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2마 알파 곱해줘서 정리를 해주시면 알파의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2는 0 이렇게 만들어지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내공식 쓰면. 근데 2 플러스 루트 2면 당연히 이거 위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ft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2 마이너스 루트 2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겠죠. 자, 그러면 저거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자, 지금 핵심은 이건데 여기서 P가 어떻게 정리되었느냐가 중요하죠. P로부터 이직선 사이와의 거리가 뭐다 이렇게 얘기했어. 최소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의 특징은 접선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알 수 있죠. 자, P가 T, 뭐예요? T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 원점도 지나네요. 그러면 이 직방이 y는 뭐예요? tx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연립하면은 tx는 1이니까 이 점 좌표가 t분의 1, 몇이다? 1이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사실 끝난 거 아닌가 하고 PQ의 길이를 구해보잖아. 그럼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의 제곱의 루트가 되지. 그러면 t분의 t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t제곱 빼기 1의 제곱을 지금 묶어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t제곱 빼기 1의 제곱 가로 열고 이거 제곱이죠.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되지. 그럼 여기에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한순간 잘못 구했어요. 왜냐면 이걸 1마 t로 나누면은 마이너스의 t 풀 1이 되잖아. 그러고 나서 t에 1을 보내주시면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없어. 뭐가 이상하죠. 그지? 물론 딱 봐도 답은 몇 번 같긴 한데 3번 같긴 한데, 그지? 자, 뭐를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할 때 제곱 루트잖아. 그럼 뭐가 붙어야 돼? 절대값이 붙어야지. 그지? 그 실수를 했죠. 그런데 이런 거 도형 문제 풀면서 이런 연사 사실 당연히 이제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왜냐면 이 직선에 뭐가 나와 있어? 기울기가 나와 있지.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의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한다가 맞을 것 같아. 기울기가 t니까 1대 t 대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은 x좌표의 간격차인 t분의 1 빼기 t에다가 뭘 곱하면 끝나요? 얘를 곱하면 끝나지. 이렇게 구해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죠.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와의 거리는 닮은 비 이용해서 추론해 주는 거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실수할 여지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계산도 깔끔해지고. 그래서 요거 넣고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